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여행한 사람들도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유명 맛집도 아닙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어지는 그 평범한 이동 과정에서 이미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러시아 출신의 여행 유튜버로 남자친구 코스차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서울을 찾은 여성입니다. 패션 감각도 있고 여행 경험도 꽤 되는 편이지만 한국은 처음. 그녀가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남긴 반응들이 지금 러시아 현지에서 조용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 한국의 무엇이 이 여행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Начиная с аэропорта, где было все очень продумано, много места, очень чисто, очень технологично, заканчивая автобусом, на котором мы добрались из аэропорта до нашего отеля, что было тоже недорого, очень комфортно, интуитивно все понятно, и мне кажется, даже при желании, если бы кто-то захотел заблудиться, не разобраться, как, куда, что идти, то у него бы это не получилос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감탄이었습니다. 공항이 넓고 깨끗하며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짜여 있다며 심지어 일부러 길을 잃으려 해도 못 잃을 것 같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러시아의 주요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동선 설계와 청결함은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느껴졌던 것이죠.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할 것 같았는데 표지판도 명확하고 요금도 저렴하고 버스 안에서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이미 다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 직관적인 설계 하나하나가 이미 감탄의 이유가 됩니다. 유럽의 많은 공항들에서는 공항버스 노선 정보를 찾는 것만으로도 한참 헤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출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안내가 시작됩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그녀와 코스차는 밤 9시에 서울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게 벌써 놀라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에서라면 밤 9시에 낯선 도심을 처음 온 여행자가 선뜻 나선다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죠. 밤이 깊어도 거리는 환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어딘가로 향할 이유가 넘쳐났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걷던 그녀는 물빛과 도시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낯선 도시 한밤중 처음 보는 거리인데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모국에서 밤거리를 걷는다는 건 항상 경계가 필요한 일인데 서울에서는 그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안전함이라는 감각이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처음 선택한 장소는 지하철이었는데요.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타는 외국인이라면 꽤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선도 많고 환승 방식도 낯설고 실제로 그녀도 처음에는 헷갈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Метро визуально, конечно, очень классное, но мы жестко тупим и не можем разобраться, как нам добраться. Но надеюсь, мы сейчас поймем основную логику, как здесь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и последующие дни и наше перемещение будут уже... 처음엔 헤맸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뱉은 말은 지하철 자체가 너무 멋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지하철도 오래된 역사와 웅장한 인테리어로 유명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시각적으로 또 다른 수준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무엇보다 놀란 건 시스템의 정교함이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환승해야 하는지, 도착 안내까지 모든 것이 너무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 명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동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너무 관광지화된 것 같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계속 발걸음이 향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모든 게 걷는 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편리함이 여행자에게는 실제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길거리 음식도 편의점도 화장품 가게도 그리고 약국까지. 사실 한국만큼 이 모든 게 하나의 블록 안에 압축되어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유럽의 웬만한 도시에서는 약국 하나 찾으러 세 블록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그 편리함이 명동을 반복해서 찾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코스차와 함께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 시작한 두 사람. 한국식 콘도그를 먹어보고는 솔직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기대보다는 평범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재밌는 장면이죠. 한국 음식이 모두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솔직함이 오히려 이 유튜버를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평범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녀는 서울거리 곳곳에서 계속 뭔가를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지 자체가 넘쳐났고 그 풍요로움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행 중 들른 편의점 저녁 식사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근처 식당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세븐일레븐이었는데요. 아이스컵에 음료를 넣고 옥수수 크림, 컵라면에 치즈와 크랩 맛까지 있다며 신기해하던 그녀는
이 조합이 너무 편하고 빠르고 맛있어서 결국 매일 저녁을 편의점에서 먹게 됐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을 편의점에서 먹었다는 말에서 이미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국 편의점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는 것. 밤 12시에도 새벽 2시에도 주변 어디에든 열려 있고 갓 조리된 따뜻한 음식과 다양한 음료가 진열되어 있는 이 공간이 외국인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가 화재로 인해 입장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데요. 실망도 잠시, 그녀는 박물관 주변 공원을 걷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Честно говоря, это вообще что-то невероятное. Мы не попали в музей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 закрыт, но мы наткнулись просто на какой-то невероятной красоты парк, где вовсю цветет сакура. У меня просто нет слов. Мы ходим и просто с открытыми ртами поражаемся красоте природы. И вообще, я даже не знаю, что сказать. Это просто очень красиво. 벚꽃이 만발한 공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박물관은 못 들어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발견했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냥 걷는데 입이 벌어진다는 말. 카메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다며 두 눈으로 직접 기억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풍경이 어디였냐면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앞, 우리가 늘 지나치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이후 찾아간 서울숲에서도 감탄은 계속됩니다. Тут, конечно, тоже невероятная красота. Мне кажется, я говорю так про каждую локацию, но это какое-то просто особенное место. Тут все в сакуре. Слева от меня еще животные. Просто выглядит как будто бы даже нереалистично. 모든 곳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도 쑥스러워하면서도 이건 정말 특별한 장소라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온통 벚꽃이고 옆에는 동물까지 있고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규모의 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봄이면 이렇게 꽃이 가득한 산책로가 무료로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심 공원들도 아름답지만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계절의 아름다움이 교통요지, 한복판에 있다는 건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행 중 그녀가 언급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종자 알림이 오더라는 것이었는데요. 키, 체중,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까지 포함된 정보가 모든 시민의 폰으로 동시에 전달되는 시스템. 이 시스템 덕분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재난 문자나 실종자 알림 시스템을 이 정도로 정교하게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다 보니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의 눈에는 그 시스템 하나하나가 선진국의 증거로 읽히는 겁니다. 여행의 일부를 마무리하며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벚꽃도 보고 도시도 걷고 명동에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국립박물관도 다녀왔는데 2부에서는 더 많은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렌디한 동네, 향수 만들기 클래스, 궁궐, 작은 벼룩시장까지 이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서울이 며칠 만에 다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 구석구석 발견할 게 넘쳐나고 한 번의 여행으로는 부족해서 계속 돌아오고 싶어지는 도시라는 것. 바로 그게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서울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버킷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